신병, 네가 탄피 흘린 거 아냐?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와 창고로 튀어와. 무릎 꿇어. 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안 잃었으면 누가 잃어버렸겠어?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걸로 다 같이 개고생 중인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정신 차려. 군대는 내 말보다 규율이 먼저야.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햇빛 속에서 별 2개가 반짝이며 한 고위 장교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검열이다. 모든 병사 집합.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덕자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부대가 숨겨온 썩은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지 사흘째, 부대는 여전히 후텁지근한 습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지만 하늘은 아직 밝았고 내무실 천장에 달린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느릿느릿 돌며 미지근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죠. 신병 김도윤은 땀에 젖은 군복을 침대 머리맡에 걸어놓고 작은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았습니다. 20살 입대한 지 이제 2달째였어요. 고향 부산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차가운 냉면도, 아버지와 함께 마셨던 시원한 맥주도 모든 게 그리웠죠. 하지만 도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정체였어요. 김철수 소장,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별 2개짜리 장성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입대할 때부터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고 다른 병사들처럼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도윤아,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동기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더운데 몸 조심해라. 아버지가 너 걱정하신다더라.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항상 이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진급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도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대학에 입학할 때도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더운데 나 잘 지내요.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도윤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길게 쓰고 싶었지만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무실엔 8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루 훈련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선임병 박상훈이 도윤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었죠. 야, 신병, 너 집이 어디라고 했지? 박상훈이 갑자기 물었어요. 부산입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어떤 회사? 그냥 일반 회사요. 박상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정체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병사들은 아첨을 떨 것이고 어떤 병사들은 질투할 거예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도윤 옆으로 다가왔어요. 너 왜 그렇게 긴장해? 박상훈이 좀 까칠하긴 하지만 나쁜 놈은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더워서 그래요.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바다 너머로 지는 석양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산 너머로 해가 집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이런 사진을 찍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입대 전날 어머니가 억지로 찍자고 하셔서 남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내일 훈련장에서 실탄 사격이래. 준호가 말했어요. 실탄 사격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직 신병이라 실탄 사격은 몇 번 해보지 못했거든요. 응, 그런데 말이야. 준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 조교들이 좀 깐깐해. 특히 탄피 관리 같은 거 말이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난리 나거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탄피 관리의 중요성은 기본 교육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 그 탄피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내일 훈련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평범했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깨웠습니다. 도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벌써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될 것 같았죠. 오늘 실탄 사격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 박상훈이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특히 신병들, 탄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도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창백해 보였어요. 실탄 사격 자체는 걱정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드디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조교 이병장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실탄 사격 후 탄피 회수 훈련이다. 이병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탄피 하나하나가 국가재산이라는 걸 명심해라. 사격 후에는 반드시 모든 탄피를 회수해야 한다. 병사들이 일렬로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도윤도 소총을 들고 표적을 조준했어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귀를 찢는 총성이 터졌습니다. 탄피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오른쪽으로 튀어나갔죠. 사격이 끝나자 이병장이 호각을 불었어요. 탄피 회수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탄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에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며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도윤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이 쏜 탄피들을 찾았습니다. 집합! 이병장이 소리쳤어요. 병사들이 주운 탄피를 들고 모였습니다. 이병장이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39, 40. 갑자기 이병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탄피 개수가 안 맞는다. 하나가 모자라. 훈련장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병사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찾아라. 탄피 하나 찾을 때까지 아무도 부대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이병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찾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등을 태우고 있었지만 아무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흘린 건 아닐까? 도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격할 때 너무 긴장해서 탄피가 어디로 튀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탄피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탈수 증상으로 비틀거리기도 했죠.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이병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아니면 실수로 주머니에라도 넣었거나? 병사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특히 신병들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이병장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부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화살이 신병들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내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상훈이 도윤을 불렀어요. 야, 도윤, 너 정말 탄피 안 가져왔지? 네, 정말 없습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박상훈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말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저녁 점호 시간, 중대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오늘 탄피 분실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책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전체 휴가는 금지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시선이 점점 신병들, 특히 도윤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내무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내가 잃어버린 건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 지났지만 내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병사들의 시선이 도윤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에어컨도 없는 내무실은 찜통처럼 더웠고 선풍기만이 미지근한 바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야, 신병. 박상훈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땀으로 젖은 내무실에서 선임들이 도윤을 둘러쌌습니다. 압박감이 점점 심해졌어요. 신병, 내가 흘린 거 아냐? 박상훈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했으면 당당해야지. 다른 선임병 최일병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은 침묵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정체를 숨기느라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고 있었어요. 박상훈이 도윤에게 다가가더니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휴대폰 좀 보자. 왜요? 왜 제 휴대폰을요? 도윤이 당황했어요. 혹시 누군가한테 탄피 사진이라도 보냈나 확인해야지. 박상훈이 도윤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도윤은 막으려 했지만 다른 선임들이 막아섰습니다. 돌려주세요.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탄피 못 찾으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박상훈이 냉정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자신의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휴대폰 속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돌려주세요. 정말 탄피는 제가 안 가져왔어요.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을 때 박상훈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창고로 나와.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밤중에 창고로 부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어둡고 좁은 창고 안에서 선임들이 도윤을 둘러쌌습니다.
박상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탄피 안 가져왔나? 정말 안 가져왔습니다. 도윤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 순간 박상훈의 주먹이 도윤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이야? 도윤이 고통에 몸을 구부리자 다른 선임들도 가세했어요. 최일병이 도윤의 어깨를 밀쳤고 또 다른 선임이 다리를 걸었습니다. 으악! 도윤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탄피 가져간 거 다 알고 있다고. 박상훈이 화를 내며 발로 도윤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도윤이 바닥에 웅크린 채 절규했어요. 하지만 선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도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입 다물 거야? 최일병이 소리쳤어요. 도윤은 온몸이 아팠지만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그만해주세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탄피 어디 있는지 말해. 박상훈이 더욱 거세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집단 폭행은 약 10분간 계속됐어요. 도윤은 창고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다음에도 거짓말하면 더 심하게 당할 줄 알아. 박상훈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선임들이 창고를 나가고 나서 도윤은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도윤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장성이라는 걸 말하면 이런 일이 없어질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내무실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절뚝거렸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른 척했고 오직 준호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지 않아.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도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렸지만 도윤은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어젯밤 창고에서 당한 폭행의 후유증이었어요. 입술은 부어올랐고 옆구리는 숨을 쉴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박상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윤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햇볕 아래서 체력 단련을 해야 했어요. 평소라면 견딜만 했겠지만 몸이 성한 곳이 없어서 훨씬 힘들었습니다. 뛰어. 더 빨리. 조교가 소리쳤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당할 게 뻔했거든요. 훈련 중간 휴식 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아?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괜찮아. 도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선 참아야 살아. 여름 더위보다 더한 게 규율이야.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임들한테 잘못 보이면 더 큰일 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입술이 부어서 제대로 씹기도 힘들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마치 도윤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준호가 도윤 옆에 앉았어요. 같이 먹자. 고마워.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말이야. 준호가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탄피 일이 좀 이상해. 뭐가?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제 훈련장에서 봤는데 조교가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 우리 탄피 세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뭘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보였지만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것 같았어. 이 말을 들은 도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탄피 분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내무반 정리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교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신병. 박상훈이 도윤을 불렀어요. 오늘 밤에도 생각해 볼 시간 줄게. 탄피 어디 있는지 말할 거냐? 아니면 계속 버틸 거냐?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또 창고로 끌려갈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정말 탄피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유령이? 박상훈이 비웃었습니다. 이때 최일병이 끼어들었어요. 아무래도 더 세게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도윤은 공포에 질렸어요. 어제보다 더 심한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불안감 때문에 목이 메었거든요. 땀으로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싶었지만 박상훈이 빼앗아간 상태였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더 당할 거야. 도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밤이 되자 내무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선임들이 도윤을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또 창고로 끌려갈 거라는 생각에 도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 박상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다른 선임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자신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신병이 선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멀리 있었고 도윤은 혼자 이 시련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또다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박상훈과 선임들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욱 험악했어요.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다. 박상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탄피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정말 모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제보다 더 거센 폭력이 시작됐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도윤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웅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직도 입 다물 거야? 최일병이 발로 도윤의 옆구리를 찼어요. 도윤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대에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조교 이병장이 급하게 중대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병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CCTV 점검 나갔던 기술자 보고서입니다. 훈련장 CCTV가 여름폭우로 고장났다고 합니다. 폭우? 중대장이 의아해했어요. 네, 그래서 탄피 분실 당일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병장이 서둘러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탄피 분실 당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도윤에게 속삭였어요. 이상하다. 그날 맑았는데 무슨 폭우?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중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CCTV 영상 없이는 탄피 분실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병장이 대답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선임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욱 초조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증거 없이는 확정할 수 없으니까. 박상훈이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도윤은 다시 불려갔어요. 이번에는 창고가 아니라 중대 사무실 뒤편 창고였습니다. CCTV가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무죄인 건 아니야. 박상훈이 도윤을 노려봤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또 맞을 각오는 됐지? 최일병이 주먹을 쥐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중후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뭐지? 박상훈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부대 정문으로 검은 세단 2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에는 군 번호판이 달려 있었고 뒤따라 지프차 1대가 더 들어왔어요. 군수사령부 차량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군수사령부 검열팀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강한 햇볕이 차량을 비추는 가운데 한 명의 고위 장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깨에 반짝이는 별 2개가 햇빛에 눈부시게 빛났어요. 도윤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 별 2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도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소장, 바로 도윤의 아버지였어요. 엄숙한 표정으로 부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검열이다. 모든 병사 집합. 중대장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병사들이 우르르 나와서 대열을 마쳤습니다. 도윤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섰어요. 아버지와 이런 상황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검열관들과 함께 중대장에게 다가갔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최근 부대 운영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 보고된 탄피 분실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거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처리하려 할까요? 박상훈과 다른 선임들의 얼굴도 굳어져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검열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군수사령부 검열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철수 소장은 다른 검열관들과 함께 중대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모든 병사들은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탄피 분실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중대장에게 엄중하게 말했어요.
중대장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탄 사격 후 탄피 하나가 사라졌고 신병 김도윤이 주요 용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CCTV 영상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검열관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게 중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기술자 보고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고장났다고 합니다. 폭우요?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비가 왔습니까? 중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탄피 분실 당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이때 검열팀의 감사관이 중요한 자료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소장님,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젯밤 고물상에 황동 대량 반입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중대장과 조교 이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부대 근처 고물상 사장이 신고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이 탄피 같은 황동 제품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팔았다고 하네요. 언제 일입니까?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탄피 분실 신고 바로 다음 날 새벽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피는 사라진 게 아니라 팔린 거다. 네. 중대장이 당황했어요. 누군가 탄피를 의도적으로 빼돌려서 고물상에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무고한 병사에게 전가한 거죠.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조교 이병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조교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꼴이었거든요. 감사관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고물상 사장 증언에 따르면 판매자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적? 아버지가 반복했어요. 네, 부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부 탄피를 빼돌려서 팔고 나중에 보충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이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땀에 젖은 군복을 움켜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희생양이었구나. 아버지가 중대장을 향해 물었어요. 그동안 해당 병사는 어떤 처우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위해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중대장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였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중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을 폭행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때 감사관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고물상에서 가져온 황동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이 부대에서 사용하는 탄피와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단언했어요. 조교 이병장의 얼굴에 식은땀이 줄줄 흘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해당 병사와 면담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면담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은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버지와 이런 상황에서 만났다는 당황스러움이 교차했거든요. 이름이 뭔가? 아버지가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어요. 김도윤입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여전히 공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동안 힘들었겠군.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검열팀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고물상 사장의 추가 증언을 받고 조교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이제 진실이 곧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제 끝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도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박상훈과 다른 선임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잘못도 드러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가면서도 검열팀의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검열팀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모든 병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김철수 소장이 중대 사무실에서 나와 전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어요. 어젯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윤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반입 기록과 증언을 종합한 결과 탄피 유출의 실체가 밝혀졌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유출 사건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범인은 조교 이병장이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조교 이병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여름밤 창고 앞에서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철수 소장이 조교와 선임병들을 불러 모았어요. 도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라. 아버지가 조교를 향해 말했어요. 조교 이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탄피를 빼돌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나? 아버지가 물었어요. 부대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조교가 고개를 숙였어요. 탄피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부대 시설 개선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병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인가?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실적 때문에 잠깐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박상훈과 다른 선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가 이 병사를 때렸나? 긴장감이 창고 전체를 감쌌어요. 부대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박상훈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했습니다. 왜 때렸나? 탄피를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박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증거도 없이 무고한 병사를 폭행한 것인가?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교 이병장은 즉시 보직해임하고 영창 조치한다. 폭행에 가담한 선임병들도 마찬가지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병사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 다음 날 부대는 여름 떼약볕 아래서 비상 소집됐습니다. 마치 기자회견처럼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중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제 검열 결과에 따라 부대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발표를 들었어요. 도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김철수 소장이 도윤을 불렀어요. 잠시 대화하자. 부대 뒤편 벤치에 아버지와 도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물병 2개를 꺼내서 하나를 도윤에게 건넸어요.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물병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소장이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병사였기에 냉정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을 거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앞으론 제가 신병들을 지키는 선임이 될 겁니다. 도윤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름 더위 속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도윤은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도, 진실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도 말이죠. 저녁이 되자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인간적인 곳이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교 이병장과 폭행에 가담한 선임들은 모두 보직에서 해임되고 영창에 들어갔어요.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다른 병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됐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도윤아, 정말 대단해.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버틴 거야? 그냥 진실이었으니까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조교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김도윤 병사, 앞으로 신병 교육을 도와주겠나?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윤이 밝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신병들이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입대 초기를 떠올렸어요. 두렵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예전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여러분,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죠? 도윤이 신병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도우며 지내니까요. 신병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따뜻한 선임을 만났다는 안심감이었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병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선임님, 군 생활이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죠.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오랜만에 휴대폰을 켜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상훈이 빼앗아간 휴대폰을 되찾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엄마, 여름 더워도 이젠 괜찮아요. 곧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아버지도 요즘 기분이 좋으시더라. 이 메시지를 보며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이번 일로 자신을 다시 보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부대에서 여름 축제가 열렸습니다. 더위를 잊고 모든 병사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신병들과 함께 장기자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임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도윤이 격려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부대 전체가 활기에 넘쳤어요.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장기자랑 시간에 도윤이 무대에 올랐어요. 준비한 것은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힘든 일을 겪었어요.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누명을 썼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지켜주면 좋겠어요. 계급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같은 꿈을 꾸는 동료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무대에서 내려온 도윤에게 여러 병사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선임님. 이런 반응을 보며 도윤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도윤은 혼자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밝고 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선임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건강하게만 지내렴.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괜찮았습니다. 여름 더위도 힘든 훈련도 모든 것이 견딜만 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신병이 또 들어왔을 때 도윤은 먼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윤 병장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병장님. 신병이 고마워했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서로 도우며 지내요.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후배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제 정말 좋은 선임이 된 것 같다.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을 지키는 용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아버지 김 소장의 공정한 판단도 우리 어른들이 후세에 물려줘야 할 덕목이죠.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억울함을 참아내신 경험들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이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